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세명 운전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 순천역 철도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불법 근무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이번엔 불법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순천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시장 상인들은 5일장을 자진 폐장했고 성금 모금액도 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단체는 지금과 같은 상태론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119 소방대와 경찰, 국과수 차량이 잇따라 제철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폭발은 일고로와 연결된 수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감식팀은 밸브 쪽에서 폭발이 시작됐지만 설비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제철소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아서 안전관리 책임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지난 2018년엔 안전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작년 6월 광양제철소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월에도 발전 설비가 폭발하면서 현장 노동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7월엔 코크스 설비를 점검하던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이번엔 3명의 가장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오랜 정신적인 어떤 위축이라든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단체는 포스코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업무에 뒷짐만 지고 무능력으로 인하며 이번 3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 한편 노조 대표단은 안전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사측이 출입 자체를 통제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포스코의 사망 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고 이는 노동안전보건체계의 붕괴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관행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영진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이 휴장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마스크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까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통 5일장으로 널리 알려진 순천 아랫장. 장날이면 노점상까지 500여 상점이 문을 여는 곳입니다. 상인들에게는 장날이 대목이나 다름없지만 오는 27일 장날은 임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발적 휴장에 나선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코로나가 너무 격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서 전부 협조하기로 이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차원의 마스크 기부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6만 매가 넘는 마스크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됐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성금도 잇따라 지금까지 6억 7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시했던 우리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의회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에 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 민원을 접수해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마스크 기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여일 만에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 2단계 거리두기 격상 속에서 코로나19 극복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 고3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장서공 교육감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원격 수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침 조회와 수업 등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돼 선생님도 수험생도 수능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만큼 남은 기간도 얼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고3 수험생 3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42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시험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과 자가격리 수험생용 별도 시험장, 확진자용 병원 시험장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 시험장도 수험생들의 당일 건강 상태를 검사해 기침, 발열 증세가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대입 수능 시험에 14,200여 명의 수험생이 7개 지구 5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순천에서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가족 감염으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1명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3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건설 현장 식당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식당에서의 거리 두기와 건설 근로자에 대한 발열 체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병상 수는 모두 391개로 이 가운데 66%인 260개 병상에서 격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전 KPS 인재개발원 84개 병상도 오늘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3,900여 명이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조치에 따라 휴장을 결정하고 대신 생태숲 탐방 등의 실외 일정은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넉 달 동안 임시 휴장한 바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철도 공무원의 위험한 근무 실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최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수사를 제대로 해서 만성적인 불법 근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나홀로 근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지난 2018년 4월. 피해 직원과 철도공사 양측 모두 2명이 근무할 일을 혼자 하도록 시킨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2년 넘게 사건 수사를 미루다 지난 9월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민원 제기와 의혹 보도가 잇따랐고 순천지청 담당 검사실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유 씨는 이번 현장 실사 일정도 사전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불법 작업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애들은 경영평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죠. 가점을 받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지요. 지가 지 입으로 늘 모고 다니는 내 사전에 대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사건으로 선례를 만들지 않는 한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늦추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관계를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하거나 수사권을 좀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 51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분의 1인 172건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시도민 공동운동본부가 결성됩니다. 여기엔 전라남도와 광주시, 지방분권, 전남연대 등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다음 달 8일 광주시 의회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광주 전남 공동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